평면 벡터의 성분에 관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 평면 벡터는 쉽게 말하면 2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벡터고요. 이에 반해서 공간 벡터는 3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평면 벡터, 즉 2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벡터의 성분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됐죠? 자, 이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가 아니라 지난 시간인지에 선생님이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좌표 평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리고 위치 벡터가 뭐라고 그랬죠? 위치 벡터는 시점을 통일시키는 벡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시점을 우리가 원점으로 통일을 해보자라는 거지. 그래서 그야말로 O, 즉 원점이 모든 벡터들의 시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X축의 양의 방향과 방향이 똑같으면서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이원 벡터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똑같이 Y축의 양의 방향과 방향이 같으면서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E2 벡터라고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결국 이거야. E1 벡터의 크기와 E2 벡터의 크기가 모두 다 얼마다? 1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은 X축, Y축의 양의 방향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예를 들어 봐. 우리가 시점을 원점으로 놨기 때문에 벡터 하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종점만 결정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종점이 여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 점의 좌표가 A1, A2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이것들을 E1과 E2로 나타낼 수 있겠느냐? 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이 벡터가 바로 뭐가 되냐 하면 A1에다가 E1 벡터를 곱한 놈이 됩니다. 맞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벡터가 뭐냐고 물어보면 바로 A2에다가 E2 벡터를 곱한 거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여기서 일로 가는 요 벡터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보시다시피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이 둘을 더해버리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야. 즉, 만약 이 점의 좌표가 P였다면 OP 벡터라는 놈, 우리가 얘를 좀 옮겨볼까요? 그죠? OP 벡터라는 놈이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E1 벡터, E2 벡터 다 필요 없다 이거야. 어차피 우리가 위치 벡터의 시점을 원점으로 놨으니까 그냥 종점의 좌표 하나만 있으면 벡터가 정의되는 거고, 굳이 우리가 이걸 이렇게 쓸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그지? 중지를 모아서 말이 이상하지만, 자, OP 벡터를 표현할 때 그냥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A1, A2다. 마치 그냥 좌표를 쓰듯이 표현하는 요런 표현법이 바로 평면 벡터의 성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바뀌긴 했지만 얘를 예전에는 그냥 성분으로 나타내는 벡터다, 그래서 성분 벡터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성분 벡터다 이렇게 부르면 그냥 그러네, 성분, X 성분, Y 성분으로 나타낸 벡터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평면 벡터의 성분이 개념이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의상 얘를 A 벡터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A라는 이 벡터는 어떻게 A1, A2, 즉 종점의 좌표가 A1, A2로 표현되는 벡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시점은 원점이 되겠고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때 이 A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야. 뭘 어떻게 구해? 원점에서부터 A1, A2까지의 거리가 바로 이 A 벡터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얘는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봐라. 만약에 우리가 B 벡터라는 게 있는데 이 B 벡터는 B1과 B2 이렇게 표현되는 벡터라고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이 A 벡터와 B 벡터가 같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위치 벡터에서 배웠었습니다. 위치 벡터에서 이 종점 하나가 결정이 되면 벡터 하나가 나오는데 이 종점 하나에 대해서 벡터 하나가 1대1로 대응한다 그랬죠. 그죠? 따라서 얘라는 것은 결국 A1과 B1이 똑같고 AND지 AND 그 다음 A2와 B2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평면 벡터의 성분 표현법이에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봐.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왜 우리가 성분으로 표현하느냐? 그런데 이 성분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 벡터들의 덧셈, 뺄셈, 실수배가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성분에 의한 벡터의 연산 이렇게 합니다. 벡터의 연산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벡터가 A1, A2로 주어지고 B라는 벡터가 B1이라고 할까요? 위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B1, B2 이렇게 주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A에다가 B를 더한다라는 건 뭐냐라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봐요. A가 원래는 어떤 거였냐면 A1의 E1 벡터 더하기 A2의 E2 벡터였잖아. 그지? 그럼 B라는 벡터는 뭐냐면 B1인가요? A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지? B1의 E1 벡터가 되고 플러스 B2의 E2 벡터가 됩니다. 자, 이 둘을 더하는 거와 빼는 걸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둘을 더하게 되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는 놈은 잘 봐. E1 벡터 두 개가 똑같으니까 우리가 A1 플러스 B1의 E1 벡터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죠? 왜 이렇게 간격을 못 맞추냐? 그 다음에 플러스 당연히 E2 벡터가 똑같으니까 A2 플러스 B2의 E2 벡터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거를 성분에 의한 표현법으로 바꿔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봐. A와 B의 합이라는 놈은 성분으로 표현하면 그냥 A1 플러스 B1, A2 플러스 B2 이렇게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지하게 쉽죠. 그죠? 예.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그냥 X 성분끼리, 그지? X 성분끼리 더해주고 Y 성분끼리 더해주면 끝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맞죠? 되게 간단합니다. 자, 그럼 봐. 원래 우리가 또 뺄셈을 하잖아. 뺄셈은 뭐겠어? 똑같겠죠. A 빼기 B 벡터라는 얘기는 요거 그대로 빼면 결국은 A1 빼기 B1의 E1 벡터 그 다음 플러스 A2 빼기 B2의 E2 벡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그대로 성분에 의해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당연히 A1 빼기 B1, A2 빼기 B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봐. 얘도 되게 간단해. 벡터 두 개를 뺀다라는 것은 성분의 표현법에 의하면 X 성분끼리 빼고 Y 성분끼리 빼면 끝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쉽죠? 그죠? 이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든 그지? 뭐에서 뭘 다 필요 없다 이거야. 그지? 그냥 성분으로 계산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또한 봐. 우리가 실수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A 벡터가 여전히 A1, A2로 주어져 있을 때 K 곱하기 A 벡터라는 건 뭐냐 하면 사실 얘는 K에 A1의 E1 벡터 더하기 A2의 E2 벡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결국은 KA1의 E1 벡터 플러스 KA2의 E2 벡터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K 곱하기 A 벡터라는 놈은 성분으로 표현하면 KA1, KA2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각각의 성분에다가 K를 곱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상당히 쉽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분에 의한 표현법을 알고 나면 이 벡터들의 덧셈, 뺄셈, 실수배 이런 것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주 쉽게 계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봐. 벡터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쉽게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전부 다 성분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어렵거나 혹은 불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는 혹시 얘네들을 성분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한가부터 생각해 본다면 훨씬 더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벡터의 성분의 표현, 벽면 벡터의 성분에 의한 표현법을 배웠고, 그런 표현법에 의한 연산을 간단하게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